신운철 대표님 네. 그동안에 뭐 한국에서의 뭐 활동이라든가 자기소개 아니면 한중 마케팅 협회의 네네.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운철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법인 한중 마케팅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그 중국에서 한국에 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여러 그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이제 기업의 대표도 하고 하다가 현재는 지금 한중 간에 그 기업들 교류, 경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중 마케팅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한중 마케팅 협회는 사단법인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코로노믹스라는 그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그 어떻게 기업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컨설팅, 마케팅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중 신유통 포럼 세미나를 국회에서 네네. 있었는데 앞으로 그 협회가 어떤 일을 최근에 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그 신유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최근 그 3개월 동안 농업 신유통,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도시형 그 수직 스마트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농업 신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기업들하고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어제 그 국회에서 저희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신유통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농업 신유통에 대한 발표는 물론이고요. 한중 간의 새로운 그 변화된 생태계에 그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전문적인 좀 시각에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리고 한중 우호 교류의 두 번째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몇 그 굵직굵직한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수교 30주년 한중 간의 우수 그 자매 도시 또 기업 단체 개인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그 중국어로 한국어로 잘 홍보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중국에 있는 그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이 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중수교 30주년 그 특별 홍보 프로그램을 중국 국제방송하고 저희가 이제 곧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주식회사 상록커머스하고 저희 또 중국의 법인을 가진 중한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이제 하나는 그 한중 마케팅 협회 이사장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그 회장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한중 마케팅 협회 3자가 같이 손을 잡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복지몰 아리랑몰을 어제 그 국회 포럼에서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 아리랑 복지몰은 그 전 세계 한 200개국에 750만 한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또 사실은 해외에 있는 그 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분들의 힘을 빌어서 또 이분들의 어떤 채널을 빌어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구상으로 해서 아리랑 복지몰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들고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런칭한 자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또 한국에 계시는 그 중국 조선족 동포들 또 고려인들 탈북민들 또 이제 중국에도 그 중국 분들 한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엮어서 우호적인 우리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아리랑 복지몰을 지금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동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인들의 그 소비 패턴, 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단계별로 볼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더군다나 그 좀 빠른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국제 질서라든지 또 산업 질서 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 특히 이제 중국은 그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이제 잘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약 9억 가까운 인구가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모든 그 소비 환경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전자상거래 환경이 그렇게 잘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그 모바일 소비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트렌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계속 마케팅을 연구하긴 하지만 일주일이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대별로 틀리긴 하지만 과거에 비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역사관, 국가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생명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의 자기 국가 자체의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골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의 화장품 사업. 엊그제도 제가 그 새로운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한국의 그 화장품 점유율이 중국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20%나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신하는 그 공백을 메우는 부분이 바로 중국 국가 브랜드입니다. 국가 자체의 브랜드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이제 중국의 그 신장에서 나오는 그 면화를 못 쓰게 한다, 안 쓰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선언한 이후에 중국에 있는 안타라든지 니닝이라는 브랜드에 의해서 점유율이 대체가 돼버렸어요. 일종의 애국 마케팅이 되게 그렇죠. 예, 애국 마케팅이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네 그 삶의 만족도라든지 중국의 정치 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대부분 다 수긍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세계적인 정세나 시장 질서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가의 어떤 내수라든지 국가 브랜드 위주의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출연으로 해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고 컨텐츠나 또는 라이브 위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는 전 국민 라이브 방송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컨텐츠 교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라이브 방송 컨텐츠라든지 또는 모바일 어떤 컨텐츠라든지 또는 디자인, 동영상, 쇼폼 이런 측면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국 기업이 네. 중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마케팅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시장, 마켓의 어떤 그 캐파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아서 과거의 어떤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마케팅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 그 기업들한테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이제 모바일 시대, 라이브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저희가 이제 바이럴 효과를 잘 이제 그 활용을 해서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제품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잘 그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그 SNS라든지 마케팅, 소셜 마케팅 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도 중국의 중소기업, 영세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마케팅을 통한 그 자기네 매출이란 신장이라든지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안에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중국에서의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네네. 중국의 현지에 있는 마케팅 대형 업체를 통해서 그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방법.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마케팅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또 창의적이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가 한국의 그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마케팅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그 언어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또 상관습적인 환경, 법 제도적인 환경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한국의 코트라든지 중소기업, 뭐 벤처 기업 뭐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시장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한테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그 B2C 중심에서 B2B로 이제 좀 방향을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장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한중 마케팅 협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구독 경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을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중국에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또 전자상거래,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체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한중 마케팅 협회에서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물류 시스템, 또 그 택배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 한중 간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마케팅 어떤 툴, 솔루션들을 잘 그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월 적은 비용으로 계속 저희들을 마치도 이제 그 사교 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춤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제 저희하고 마케팅 구독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제품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런칭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국의 바이어한테 노출이 되고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그 중국의 그 SNS를 장악하라. 네네. 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3대 SNS 네네네. 바이두를 비롯한 네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그 바이두를 비롯한 그 세 개에는 꼭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제 이제 그 대표님도 그런 것은 현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네네. 유통협회를 통해서 하면은 네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중국의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는 영세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중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하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기본 옵션 필수적인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장사항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SNS라든지 온라인 상의 마케팅에서 네이버 하나를 잘 세팅해도 기본적인 어떤 그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든지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브랜드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검색에서 노출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또 뭐 지식인이라든지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SNS를 한다든지 또 이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그 제품을 런칭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은 이제 네이버 하나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흥미롭게도 중국은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검색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이제 바이두를 가장 선호합니다. 약 90% 가까운 인구가 바이두라는 포털 1위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바이두에 브랜드를 노출하고 제품 정보를 노출하고
또 그냥 노출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게 노출을 해야 됩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 처음 신생 사물, 신생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바이두의 바이두 백과라는 그런 공신력 있는 툴을 사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와 제품을 공신력 있게 노출시키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카카오가 있다면 중국에는 위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위챗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제품 판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또 샤오홍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그 새로운 제품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체험담을 전문 그쪽에다가 뭐 문자, 그 글로써 또는 사진으로 또는 짧은 동영상, 숏폼으로 이 공개적으로 플랫폼에 올려서 그 후속적인 구매를 하는 다른 소비자들한테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몇몇 그 플랫폼, 중국에서는 2W, 위챗하고 웨이버라고 합니다. 웨이버는 우리 블로그하고 마찬가지고요. 위챗은 카카오. 또 이제 샤오홍수는 사용 후기, 댓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 제품들이 거기에서 검색이 됐을 때 뭐 소량이라도 노출이 되고 굉장히 세련되게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 사람들은 가격을 검색할 때 알리바바 타오바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동일 제품을 어느 그 바이어들이 팔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들이 어떻게 틀린지 뭐 가장 비싼 가격 또 가장 낮은 가격 터무니없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그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중국에 공식적으로 런칭하기 전에 가격이 무너져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대신 저희는 이제 그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저희 협회 그 회원사인 중한문 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그 쇼핑몰에서 마치도 그 가격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그 중소기업의 기업들의 가격 정책을 명확하게 해서 중국의 소비자들, 중국의 바이어들이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게 가격이 안 무너지게 저희가 잘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모두 말씀드리면 바이두라든지 또 SNS, 위챗, 웨이버, 샤오홍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정책하고 전자상거래 판매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잘 관리를 해주고 세팅을 해야만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가는데 비자가 없거나 여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희들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타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하고 콜라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네. 뭐 대표님께서는 중국도 한국도 잘하는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중점을 둬야 될 어떤 마케팅 전략 아니면 뭐 성공하기 위한 어떤 전략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중국 기업들도 최근에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특히 뭐 과거에는 대그룹 중국의 뭐 동인당이라든지 또 뭐 국가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한국이란 이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그러한 단계가 점점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도 저희가 신유통 포럼에서 그 모바일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국제 질서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업 단위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기업들이 과거에는 그 중국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제재를 받아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한국이란 그 완충지대를 거쳐서 중국의 전 세계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왜냐하면 조금 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FTA가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 중국 기업이 부품을 한국에 있는 어떤 파트너에 보내서 여기에서 조립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제한을 두고 싶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이란 시장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마케팅 테스팅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시장이 까다롭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여러 가지 그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도 많이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과 한국 시장이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중 마케팅 협회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그 중국의 1위 의료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그 설명회라든지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더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한두 마디로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좀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처음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의 지피직이라는 그 석답을 한 번 더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중국을 잘 안다고 좀 그 어떻게 말할까요? 중국을 잘 안다고 자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그렇죠. 또 한국 기업가들이 바라보는 중국 시장, 중국의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한국 제품, 이런 삼자가 하나의 인지 부족, 어떤 그 인식의 부족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한정수교 30주년을 만든 이 시점에서 그것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어제 그 이금룡 회장님의 뭐 천군만마 또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중 마케팅 협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교육이나 컨설팅,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으로 기업들을 많이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마거우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전문적인 그 교육 아카데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중국에서 성공한 분들, 실패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 망하는 방법 이런 그 유튜브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쪽 분야에 그 관심 있는 단체, 미디어 또 이제 그 소비자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